내수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경제의 3주체 중에 하나인 정부가 역할할 때입니다. 수없이 강조하지만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가계, 기업, 정부 이 3주체 중에 특히 불황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수 침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꼭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내수 침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내수가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요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가 카드 대란 사태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극심한 경기 불황에 또 3분기 GDP가 제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민생과 직결된 내수가 이처럼 죽어가는데도 경제부총리가 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부총리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만 잘한다고 좋아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김포족.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김포족. 김장 포기족. 배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김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건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상황을 정부 경제 당국자들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1, 2등 기업들도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합니다. 가게는 물론 기업까지 포함해서 민간 부문 기초 세력이 거의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이 내수 붕괴,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 방안이 뭐가 됐든 우리 민주당은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뭐든지 하십시오. 뭐 선별 지원을 하든 차등 지원을 하든 지원도 하고 그리고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국감장에서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그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선 일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김광동 진실과 화해 위원장, 이것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 개입설을 또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본인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 정신 부정이 국민들이 인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망언 일삼는 인사들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역사 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원내에서도 전에 우리 냈던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국가적, 반국민적 언행하는 사람들은 공직을 할 수 없게 그 법안을 지금 저희 낸 걸로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태균발 여론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여론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명태균 씨가 대선 1년 전부터 PNR이라는 ARS 조사업체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50차례인데 이 중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온 것은 무려 49번이 됩니다. 같은 시기 다른 업체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가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강혜경 씨에 따르면 명 씨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2등을 1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도 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이준석 후보와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도 명태균 씨가 영향을 끼쳤다며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엄중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대선 깜깜이 기간에만 명 씨가 26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여론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크지 않겠습니까? 여론 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론조사 비용 3억 7,520만 원은 왜 정산하지 않았는지,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간 크게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카드로 김건희 특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 인적 쇄신을 하십시오. 그러나 인적 쇄신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불법 의혹을 덮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인사 개입, 당무 개입,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등 수많은 범죄 의혹이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 몇 명 바꾼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부하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은 조폭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입니다.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채 주변부만 슬쩍슬쩍 건드리면서 자신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색낼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로서 할 일입니다. 검찰에도 경고합니다.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없는 의혹도 탈탈 털어서 죄를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는 있는 죄도 못 본 척 외면하는 것은 공범이 되겠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존재 가치와 이유를 저버리는 꼴이 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